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현대차의 소형 SUV 코나인데요. 사실 쉐보레 트랙스가 이 시장을 개척했고, 이 시장에 붐업을 일으킨 것은 르노 삼성의 QM3였습니다. 그리고 재미를 톡톡히 본 것이 쌍용의 티볼리인데요. 실제 쌍용 티볼리는 쌍용차를 견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뭐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아가 스토닉을 내놨고 현대도 코나를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상당히 치열해졌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현대 코나가 어떤 무기들로 경쟁 상대들을 제압하려 할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소형 SUV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코나라는 모델명은 미국 하와이에 있는 휴양지의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이제 현대차의 소형 SUV 라인업은 국내 시장 및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판매될 코나와 중국을 중심으로 가격적인 이점을 내세워야 할 시장에서 판매될 iX2호로 나뉘게 됐습니다. 디자인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상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라이트 구조 덕분인데 가장 윗부분에 주간주행등과 방향지시 등이 위치하며 중간 부분에는 하향등과 상향등이, 다시 아랫부분에 안개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참신한 이미지를 전달함은 물론 전조등 높이를 낮춰 반대차선 운전자의 눈부신 발생을 막아주는 역할도 겸합니다. 현대차의 새로운 그릴인 캐스케이딩 그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나의 디자인을 시작으로 앞으로 나올 신형 산타페 역시 비슷한 디자인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측면은 키가 커진 해치백의 모습인데 투톤 색상의 루프가 적용됐으며 하단 부분을 플라스틱 패널로 감싸 SUV의 이미지를 키웠습니다. 뒷부분의 리어 스포일러에는 공기역학적인 구성을 갖는 에어로핀 디자인도 갖췄습니다. 후면에는 전면 주간주행등을 연상시키는 얇은 리어램프가 장착됩니다. 테일게이트에도 굴곡을 넣어 심심하지 않게 했고 범퍼는 두껍게 처리했습니다. 인테리어는 현대차의 최신 디자인 특징을 따릅니다. 젊은 층에 어울리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갖췄고 계기판은 간결한 모습입니다. 계기판 위로는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됩니다. 센터페시아 상단에는 8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자리하며 양 측면에 버튼들이 나열됩니다. 중간 부분에는 공조장치를 뒀으며 밑부분에는 수납 공간 역할을 겸하는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자리합니다. 테스트 모델에는 크렐사의 8개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돼 조금 더 두둑한 베이스를 살리도록 했습니다.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 역시 경쟁사에는 없는 현대차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기어레버 주위에도 많은 버튼들이 있습니다. 통풍과 열선 기능은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에 갖춰지며 열선 스티어링 휠, 내리막길 정속 주행 장치도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테스트 모델은 4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4륜 락 버튼도 마련됩니다. 뒷좌석은 소형 SUV로는 넓은 편에 속합니다. 성인 남성이 앉아도 무릎과 머리 공간 모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4륜 시스템을 갖췄지만 돌출 공간도 최소화시켰습니다. 다만 차급의 한계 때문인지 뒷좌석을 위한 열선이나 송풍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360리터 크기를 갖습니다. 이열 시트를 거의 평평하게 폴딩시킬 수 있어 활용성도 좋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소형 SUV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코나가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현대 코나 1.6 터보 4륜구동 모델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자세 제어 장치는 해제를 시켰는데요. 뭐 후반에 개입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번 달려보죠. 1.6L 엔진으로서는 뭐 상당히 좋은 그런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처럼 차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엔진의 반응성에서도 큰 아쉬움은 없는데요. 반면에 조금 아쉬움을 지적하자면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가속 페달을 밟아서 움직일 때 이때는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순발력 부분에서 조금 답답하다라고 느껴지는 구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튜닝되면 만족감이 높아질 것 같고요. 하지만 일상에서 이용하는 소형 SUV로서 봤을 때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유턴 등을 할 때 차의 머리가 이제 들어가고 후진 기어를 넣고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뗐을 때 약간 차가 밀린다든지 이런 현상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제 타사의 듀얼 클러치 시스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어떤 특성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6L 가솔린 터보 엔진, 최고 출력은 177마력, 최대 토크 27kgm를 확보해내고 있는데요. 아반떼 스포츠나 i30 1.6 터보에서 사용됐던 204마력의 엔진을 디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출력만 낮췄을 뿐 실제 최대 토크는 같은 27kgm를 유지시켰기 때문에 차가 달려나간다든지 이럴 때 전혀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존까지는 이제 그 르노 삼성 QM3 아무래도 이제 출력이 낮다 보니까 성능에 대한 어떤 가속 성능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어필하기 힘든 차였고 트랙스와 티볼리 그 중에서는 이제 터보 엔진을 사용하는 트랙스 쪽이 파워 부분에서는 조금 더 월등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코나가 나오면서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데요. 우선 코나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현재 보시는 것처럼 8.3초 정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i30의 가속 성능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그래도 8초 혹은 이제 빠르면 7초대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능이면 분명합니다. 특히나 경쟁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1초 정도의 갭을 갖고 있고 특히나 티볼리 가솔린과 비교를 한다면 2초 정도의 갭을 갖고 있는 만큼 적어도 소형 SUV에서 가장 그런 핫한 성능을 가진 모델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변속기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듀얼 클러치 사양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은 보수적인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이제 시프트 다운을 한다든지 했을 때 조금은 이제 느슨하게 이런 맛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폭스바겐 그룹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듀얼 클러치 시스템 대비 리스폰스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시프트 업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는 그래도 충분한 만족감을 전해주기 때문에 이 차의 소비자분들께서 아쉬움을 크게 토로하시지는 않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어쨌든 파워트레인을 잘 만드는 현대 기아의 상품답게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또한 이제 고회전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이제 배기량이 적은 엔진에 터보차저를 걸다 보면 속도를 올려나가거나 했을 때 조금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2리터 터보 엔진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현재는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2리터 터보 엔진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고속 섹션에서도 그런데요. 현재 코나는 4000rpm을 넘어서 5000rpm
현재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네요. 네, 현대차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코나의 특징이 될 만한 부분, 네, 경쟁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액티브 세이프티에 대해서 김선웅 기자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코나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장비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이 탑재가 됐습니다. 카메라가 사람은 물론 보행자까지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차량을 멈추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이 기능이 잘 작동을 하는지 제가 직접 시험대에 올라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외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는 차선을 밟으면 간단한 경고음이나 메시지만 전달을 해줍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스티어링 휠이나 시트에서 진동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2단계부터는 스티어링이 직접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차선을 밟을 때 넘어가지 않게끔만 그때그때 보정을 시켜줍니다. 3단계부터는 스티어링 휠이 차선 중앙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움직여줍니다. 이때부터 반자율 주행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나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3단계 차선 유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이빔 어시스트는 전방 상황에 따라 상향등과 하향등을 오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코나는 이 정도 기능만 지원하지만 차량 등급에 따라 특정 영역만 선별해서 조명을 밝혀주는 기능도 이미 상용화가 됐습니다. 운전자 주의 기능도 갖췄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휴식이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이나 브레이크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한다고 판단하면 휴식이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액티브 세이프티 기능은 쌍용 티볼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적용이 된 것인데요. 현대 코나 역시 이러한 기능을 적용시킴으로써 소형 SUV가 전체적으로 구성과 안전도 면에서 한층 높아진 구성을 갖게 됐습니다. 예, 트랙스와 QM3도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겠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안전 기능이 마련되는데 특히나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의 이 성능에 대해서는 저희 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네, 마네킹이 없어서 이제 김선웅 기자가 코나를 믿고 이제 직접 섰는데 네, 앞으로는 이런 장면을 연출하지 않아야 되겠네요. 중요한 것은 안전성, 그리고 안전성이라는 것이 시험 조건에서뿐만 아니라 네, 실제 상황에서도 잘 구현이 돼야 되는데 적어도 저희 팀에게는 네, 높은 신뢰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스티어링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현대차를 타면서 늘상 지적을 했었는데요. 현재 코나의 시스템 센터 쪽에서 살짝 느슨한 그런 느낌은 있지만 이 영역을 벗어나면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맛을 보여줍니다. C타입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또한 이 차의 컨셉 자체가 SUV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타협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단 이제 기아 소렌토가 R타입을 내놓으면서 네, 이제 광고 문구에도 R타입을 살짝 이렇게 언급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향후에 타사처럼 조금 더 좋은 이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면 네, 더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현대차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운동 특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잘했던 것, 특히나 이제 셰시 셋업을 잘했던 것이 그 한국 GM 쉐보레 쪽인데 트랙스의 경우도 상당히 부드럽지만 어떤 그 조율을 상당히 잘해놨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현재의 코나, 사실 현대 기아차가 이 서스펜션 세팅에 대해서는 그렇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너무 물렁물렁한 그런 서스펜션 셋업만 했었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조금 하드한 그런 서스펜션으로 가면서 너무 극과 극의 성향을 보였는데요. 반면 현재 코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조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다면
한계 특성에 대해서 이번엔 저희 팀 전인호 기자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참고로 전인호 기자는 과거에 현대차 내구 테스트 드라이버를 했던 적이 있어서 현대차에 상당히 친숙합니다. 자, 코나의 한계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계 특성을 파악하는 중에 상당히 재미있는 요소들을 몇 가지 발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서스펜션은 단단한 편에 속하는데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차가 민감하고 날렵하게 반응합니다. 앞뒤로 그리고 좌우로 기울어짐도 적고 무엇보다 앞뒤 서스펜션이 코너링 중에 거의 동시에 반응하고 기울어진다는 점에서 운전자가 다음 모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후륜에 탑재된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셋업입니다. 자, 이렇게 코너에 진입할 때 적당한 양으로 트레일 브레이킹을 해주거나 가속 페달을 살짝 떼주면 후륜이 살며시 미끄러지면서 차가 안으로 밀려드는 그 재미가 정말 좋습니다. 보통 안정적이면은 이렇게 재미도 추구할 수 있는 셋업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잘 해놨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요. 지금 보시는 독자분들 중에서 이게 좀 불안해서 발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게 운전자가 안심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측된 범위 안에서만 이런 모션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장 조력하는 것은 자세 제어 장치의 또 로직입니다. 굉장히 영민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요.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거나 또는 의도한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해낸다는 점에서 마음이 듭니다.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티어링을 갑작스럽게 꺾으면 출력이 제한되면서 차가 바로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차체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아까처럼 적당하게 스티어링을 이렇게 감아주면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후륜을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스포츠 주행 시에 코너를 즐기는 그런 재미도 잘 살려놨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클래스는 실용성을 강조한 그런 차들인데 이렇게 운전의 재미까지도 느낄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섬세하게 이 차량을 셋업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어떤 운동 특성 조금 더 저도 이제 보탠다면 한계에서의 컨트롤이 상당히 쉽습니다. 예측이 쉽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차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타사 모델들이 뚜렷하게 언더스티어 특성을 갖는 것에 반해서 언더스티어라는 특성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전륜구동 기반의 어떤 그런 소형 SUV로서는 거의 뭐 뉴트럴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나 만약에 이 H자 엠블럼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이 차를 모르고 그냥 타고 있었다면 현대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단 이제 이렇게 코너링을 전개하고 있을 때 조금 아쉬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나 타이어의 그립인데요. 타이어의 그립에서는 약간의 불만족이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이 타이어 자체가 약간의 내구 그리고 소음을 줄이는데 조금은 치중한 그런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강한데 취향에 따라서 타이어 정도만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다라면 코나의 그런 진면목이 잘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여기서 잠시 코나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40m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40m대 중반이라는 점이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이유를 찾자면 아무래도 타이어 쪽에서 미끌리는 그런 영역이 다소 나왔는데요. 과거에 저희가 이제 i30를 시승했을 때 사실은 뭐 제동 시스템 자체에서는 아쉬움이 없었고, 그리고 페달을 밟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그 페달 세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의 현대차입니다. 근데 타이어 쪽에서 아무래도 조금 손실을 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타이어의 컨셉과 차량의 컨셉 자체는 어느 정도 매칭이 되지만 특히나 가솔린 모델의 경우는 타이어 정도를 업그레이드 시켜 줌으로써 더 큰 그런 만족도를 끌어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일상에서 즐기시는 분들에겐 전혀 무리 없는 그런 스펙이고요. 스티어링 휠 자체는 조금은 가벼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 현재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스럽게 단단함만 추구해서 조작성만 떨어뜨리고 특히나 강하게 이렇게 스티어링을 감아줄 때 단발을 해서 위화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듭니다. 네, 어떤 차량의 구성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아쉬움이 나오지 않는데요. 향후에 어떤 그 제동 시스템,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 쪽의 영향 때문에 최종 단계에 가서는 43m까지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만 조금 잡아줄 수 있다면 완성도 부분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를 탈 때 과거에는 사실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차체 쪽에서의 느낌이 상당히 그랬는데요. 제 경우 현대차를 상당히 오래 소유를 하고 탔었죠. 그리고 차를 바꿀 때마다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차체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무사고로 잘 관리를 하고 오래 되더라도 차체가 헐거워져서 도무지 차를 타는 재미가 나지 않았었죠. 그 때문에 차체를 탄탄하게 잘 만들던 쉐보레 모델에 대해서 상당히 극찬을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현대차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차체 쪽에서 보여주는 경쟁력이 대단한데요. 현재 코너를 탈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견고함이 잘 느껴집니다. 네, 뭐 플랫폼 자체가 좋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어떤 운행상에 듀얼 클러치에서 오는 그런 특성을 제외한다면 크게 나무랄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 팀 패널들도 처음에 코너를 타면서 다 놀랐었는데요. 사실 제가 테스트를 할 때 가장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앞서 테스트를 할 때 조금 과하게 칭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었습니다. 선웅 기자랑 인호 기자 미안해요. 근데 저 역시도 타보고 오히려 더 극찬을 하게 만들어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은 해야 되겠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것을 저희가 이제 혼다 CRV 편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아무래도 현재와 같은 방식은 저가형이기 때문에 시선을 이 패널 쪽으로 내려야 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시선 자체, 헤드업은 되지만 시선이 내려가기 때문에 헤드업 아니면 다운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밖에 이 모니터가 조금은 투박해 보입니다. 현대차가 약간 좀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을 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센터페시아가 조금 투박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차의 소비자층이 20대에서 30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아기자기한 이런 느낌을 살려주면 좋겠네요. 또한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 머플러의 디자인이 다소 형편없습니다. 잘 만들어 놓고 이 범퍼 매립식으로 딱 했다면 정말 이 멋스러운 이런 코너에 이런 것들을 잘 살려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미완성인 듯 보이는 이런 머플러 디자인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네요. 또 하나 현대차가 잘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소음 진동, MVH에 대한 튜닝인데요. 현재 코나 상당히 좋은 수준의 아이들 소음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링 때 정숙성이 이 정도라면 거의 뭐 대형급 세단과 맞먹는 정도인데 상당히 놀랍습니다. 더욱이 저희를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진동인데요. 스티어링 휠이나 변속기 등 어디를 통해서도 거슬리는 그런 진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튜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네요.
참고로 이 차는 4륜구동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상시에는 거의 전륜 쪽으로 토크가 배분되는 타입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코너에서 혹은 이제 미끌림이 감지됐을 때 잠깐 이제 뒤로 이 구동력을 보내는 방식인데 이것이 어떤 그 운동 특성 자체를 크게 바꾸질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4륜 락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통해서 저속 구간에서 4륜 구동 모드로 완벽하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정도를 전륜 기반의 4륜 구동 시스템이 갖는 특징이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i30와 사실 코나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i30가 해치백 치고는 조금 껑충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코나는 SUV 치고는 조금 낮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우선 두 모델 간의 무게 차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나가 4륜구동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에서 조금 불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사실상 어떤 이런 무게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되겠네요. 또한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경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 역시도 좋습니다. 가솔린 SUV, 사실 주행연비라는 부분에서는 소폭 불리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 팀이 테스트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연비를 보였는데요. 물론 시내 주행 연비에서는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가솔린 SUV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는 있겠네요. 무엇보다 이제 크루징을 했을 때 그때 상당히 편안했고, 출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사의 이제 디젤 SUV들보다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살아난다는 점도 좋습니다. 특히나 소형 SUV들의 약점으로 지적받는 것이 이렇게 과속방지 턱을 넘을 때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짧다 보니까 쇼크가 상당히 크게 전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코나에서는 그런 점들이 상당히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서스펜션 성향이 조금 단단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긴 하지만, 오히려 일상에서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재미난 것은 과거에는 이제 그 쉐보레 채널이 조금은 단단한 그를 기반으로 해서 성능을 좀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한국 GM 쪽이 부드러운 쪽을 택하고, 오히려 이제 경쟁사들이 조금은 좀 공격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상당히 달라진 그런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도 재밌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 취향에는 코나 쪽이 조금 더 재밌네요. 오늘 만난 현대 코나,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차에 대해서 나무랄 부분이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굳이 나무라자면 이제 가격 정도가 풀옵션 사양에서 이제 거의 이제 3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조사가 조금 타협을 해주면 좋겠네요. 특히나 현대차는 국내 최고의 기업이죠. 타사들 역시 가격을 높게 받고 있는데, 현대차가 주도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 준다면 타사 역시도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런 점들을 주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현재 코나를 타면서 추천을 드린다면 역시나 이 탑 모델보다는 중간 트림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중간 트림이라고 해도 뭐 경쟁사에 다른 모델의 거의 뭐 풀옵션에 맞먹을 정도를 담아놨기 때문에 그 정도면 사실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어쨌든 동급 최고의 성능을 기반으로 편안한 운전, 때로는 재미난 운전을 할 수 있고, 네, 뭔가 달라진 그런 현대차의 미래까지도 점쳐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만난 코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하지만 데뷔 시기가 다소 좀 늦어졌다는 점이 아쉬운 현대 코나를 만나봤습니다. 진짜 페달만 추가되면 완벽할 것 같지 않아요?